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밸류 다운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격으로 KTNG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또 재밌는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코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코웨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정수기 생각나시죠? 그리고 비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매트리스도 코웨이를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은 모두 일종의 구독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코웨이입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돈을 정말 잘 버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코웨이를 이야기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코웨이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코웨이는 주인이 자주 바뀐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2년 전에는요, 웅진이 대주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로고 기억나실 거예요. 웅진 코웨이 이런 로고 기억나시죠? 웅진이 대주주였습니다. 근데 2012년에 대주주가 MBK로 바뀝니다. 그리고 2018년에요. 다시 웅진이 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이 코웨이라는 회사가 진짜 현금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좋은 회사를 다시 가져오려고 해서 웅진은 못 사니까 웅진 싱크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사옵니다. 그런데 2018년이 지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경영난에 빠진 웅진이 다시 코웨이를 매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2019년, 20년부터는 주인이 오늘의 주인공인 넷마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코웨이라는 아주 돈 잘 버는 현금 흐름 아주 좋은 알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사업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아시고 주인이 바뀌는 동안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PER이라고 해볼까요? PER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2012년, 18년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코웨이의 PER은요 몇 배 정도 됐었냐면요 18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9년 이후로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집니다. PER이 그래서 7배에서 10배 수준까지, 그러니까 넷마블에 인수되기 전에는 18배에서 30배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던 아주 좋은 회사였던 코웨이의 밸류에이션이 7배에서 10배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한 10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치는 ROE라는 개념입니다. 이 ROE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넣은 돈에서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ROE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10억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년 3억씩 벌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3억의 이익이 나는 경우 ROE가 몇 %냐면 30%입니다. 실제로 코웨이의 ROE는 이 기간에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넷마블에 인수된 이후로 ROE가 뚝 떨어져서 2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OE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장사를 못해서 번 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넣어돈 쌓아둔 돈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ROE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10억을 넣었는데 3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3억을 그대로 회사에다가 놔두는 거죠. 그럼 이제 13억이 되겠죠? 그리고 또 3억을 벌어서 16억이 되고 19억이 됐어요. 그럼 20억을 회사에 남겨놔도 3억만 번다. 그러면은 버는 돈이 옛날에는 10억 넣어서 3억 벌었는데 지금은 20억 넣어서 3억?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즉 넣은 돈,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면 ROE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웨이의 이익 잉여금을 따라가 보니까요. 이 기간에서는 한 1조 원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1조 원 수준에서 넣었다가 들어갔다가 돈이 더 들어오면은 또 주주에게 배당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조 원 정도가 이익 잉여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1조 원이라는 이익 잉여금이 최근에 찾아보니까 3조 원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돈을 잘 벌어가지고 회사에 지금 돈이 3조 원이나 있어요. 이거는 잘한 거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돈을 쌓아놓는 거지? ROE 떨어지게? 라는 의심도 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주 환원의 답이 있는데요. 주주에게 번 돈의 얼마를 환원해 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해에 3억 원을 돈을 벌었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거 내 회사거든? 이 3억을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좀 가져올까? 아니면 그냥 거기 놔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이 개념이 과거에는 90%에 육박했었는데 넷마블이 인수한 이후로 뚝 떨어져가지고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답이 나왔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ER, 시장의 평가가 18배에서 30배였는데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유가 뭐냐? 돈을 못 벌어서냐? 아니다. 돈을 계속 쌓아놓기만 해가지고 ROE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안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왜 주주 환원을 이렇게까지 짜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코웨이의 대주주인 넷마블의 대주주인 방준혁 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방준혁 씨예요. 여러분 방준혁 씨는 넷마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내 거예요.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면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넷마블이 다시 코웨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웨이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지분율은 약 25%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방준혁 씨가 넷마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코웨이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방준혁 씨가 코웨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없어요. 하지만 넷마블을 지배하고 있고 넷마블이 코웨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방준혁 씨 입장에서는 코웨이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방준혁 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넷마블 내 거야. 야, 그리고 코웨이가 넷마블 거야. 그러면은 코웨이도 내 거지.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내가 6%또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난 시간에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방준혁 씨와 그리고 코웨이의 소액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방준혁 씨와 소액 주주 간에 이해 상충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이해 상충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자, 방준혁 씨예요. 여러분 방준혁 씨입니다, 지금. 근데 넷마블도 가지고 있고 넷마블 통해서 코웨이 들고 있어요. 근데 코웨이에서 배당을 주려고 보니까 돈은 많거든요. 돈은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려다 보니까 알았어. 그럼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되지? 해보니까 실제로 코웨이에서 100억 원의 배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방준혁한테 가는 돈을 따져보면 세금이랑 뭐랑 이런 게 하고 따져보면 남는 돈이 3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왜 굳이 내 건데 왜 이거 100억을 내가 왜 이거 일단 나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코웨이에서 100억 원의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75%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60억 가까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3조 원씩이나 이렇게 쟁여놓지 말고 나한테 좀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방준혁 씨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 건데 뭐하러 이게 돈을 주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상충된다, 이해가 충돌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준혁 씨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란 말이죠. 근데 배당을 주자니 이거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고 내가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뭐 코웨이 주가가 올라도 나는 코웨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준혁 씨의 월급을 좀 찾아보니까 2018년에는요. 넷마블에서 월급을 받아서 14억 정도를 연봉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14억 연봉은 지금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2019년, 20년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생각이 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넷마블도 내 거지만 코웨이도 내 건데 그럼 내가 코웨이 이사장을 하면 코웨이에서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도 2020년부터는 이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11억에서
가장 최근에는 15억까지 월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연봉이 이제 15억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코웨이의 대표이사의 연봉보다도 한 8억 원 정도를 더 받으신다고. 물론 뭐 이사회 의장이니까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분이 이 코웨이의 이사장이라고 해서 코웨이에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배당을 줘봐야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지는데 요게 낫지 않아요? 요게 낫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내 돈인 것 같고 이것도 내 돈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은요, 명백하게 이 두 주체 간의 이해상충이라는 겁니다.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을 주는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소액주주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렇게 짠 배당 성향을 갖는 것, 이런 거는 이사가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해상충의 문제였어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도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되는 것, 여기에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지만 야 고작 해봐야 뭐 월급 조금 받는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내용들은 사실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코웨이에게 주주소송을 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온라인 파트너스가 코웨이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내니까 넷마블에서 바로 20%를 40%로 올립니다. 주주 환원을 40%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야, 올려주니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그거 말 한마디에 40%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거를 야 3년을 20%를 했다고?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면은 더 올려주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돈이 3조나 있는데 이 돈으로 뭐 하려고? 무슨 코웨이가 무슨 뭐 반도체 공장 짓냐? 3조짜리 무슨 공장 지어? 그것도 아닌데 왜 주주한테 안 주냐? 니한테 안 간다고 안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40%가 아니고 60%, 80%까지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 3조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분은요,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건 내 돈이지. 아니에요. 소액주주들 돈이죠. 이게 75%나 있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간접적으로 6%만 들고 있잖아요. 이 3조는 당신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려 섞인 얘기는 이 돈을 혹시 이분의 마음대로 넷마블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한다면 코웨이의 소액 주주에게는 진짜 치명타 같은 얘기겠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이사가 나와서 아, 이거는 주주한테 충실해야 돼서 이건 제가 도장을 못 찍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법 개정이 안 됐을 때 방준혁 씨가 아, 이거 내 돈이잖아, 이거 내 돈,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 있거든, 그거 살래 라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코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상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코웨이 주주분들 사이에서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